어제 헌재에서 북한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 즉 간첩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북한 간첩들이 바글바글해요. 제주, 창원 이런 데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전 간부가 최근 1심에서 15년 선고를 받은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김정은이한테 충성 맹세를 했는지는 언론에 잘 공개가 안 됐는데 매일신문을 통해서 정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문이 공개가 되었고 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왔는지 여실히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계엄령의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정말로 비통한 거는 이 민노총 간부들 뿐만 아니고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런 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자들이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재판을 아예 올스탑 시켜도 사법부가 간첩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어. 간첩 잡자고 하는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체포가 되는데 헌재와 서부지법과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첩만큼도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대통령이 간첩을 잡자고 하는 애국자들을 전부 다 내란죄로 낙인 찍고 있는 이 사태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망 선고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을 거슬러 2년 전으로 가봅시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한 민노총 간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노총의 간부 사무실을 털었는데 북한의 지령문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시위 구호마저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였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후쿠시마 뭐뭐라든가 이런 구호마저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민노총 간부들이. 민노총은 어떤 집단입니까? 뭔 일만 일어나면 맨날 빨간띠 머리에 둘러치고 막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 나가라 그러고 일자리 1년에 많기는 17만 개를 날려먹고 청년들의 적이란 말이야. 민노총이 철밥그릇 안 내려놓고 임금 올려가지고 회사 경영도 어렵게 만들고 추가 고용도 힘들게 만들고 비정규직만 더 많아지고 민노총이 깽판 치면서 해외 투자로 안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앙덩어리 민노총이. 민노총의 간부들은 상당수가 경기 동부 연합으로서 굉장히 종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 안에 통일교육하는 거 내부 자료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김정은 찬양과 반 대한민국 역사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민노총의 통일교육입니다.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 바로 뛰어나온 집단이 어디입니까? 민노총이거든요.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한미동맹 해체도 막 부러짓고 이런 집단이죠. 그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거에 대척점에 서서 대한민국을 작살내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바로 민노총이다. 청년의 적이다.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도 다수 발견되었다. 당시 2년 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수원지방법원 공소장이 매일신문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됨으로써 그 전모가 탁 드러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 여기에 살을 붙여서 민노총 간첩 사건뿐만 아니고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도 심각한데 이 재판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노총 간부 출신 4명에 대한 공소장이고 여기에 충성맹세랑 북한의 지령문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올해 1월에는 민노총 간부 2명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각 지역을 국정원과 경찰이 샅샅이 뒤지면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보시면은 민노총 간부 4명은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 명은 15년, 한 명은 7년, 한 명은 5년, 한 명은 무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몇 달 전에 1심에서 15년 받은 이 사람입니다. 석모 씨.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켜라는 지령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배후에는 대부분 북한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석 씨를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북한 공작원과 2017년부터 해외에서 지령을 주고받았고 충성맹세까지 했고 게다가 평택 미군기지 시설을 촬영한 영상들까지 갖고 있고 국가기밀까지 수집을 했다. 평택 미군기지의 국가기밀과 미군의 전략자산까지 촬영을 하고 핵심 군사기밀을 북한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우리나라에. 그래서 102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쪽의 정치인들을 공격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지하조직을 통해서 전국 노조 및 시민단체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석 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했다. 여기서 끝납니까? 이 성모 씨랑 함께 활동을 한 민노총 간부 양모 씨는 뭘 소유하고 있었냐면은 김일성 찬양물 4,000페이지나 갖고 있었던 거 이 사람이. 국정원의 일이 왜 중요하냐면 국내 파트랑 해외 파트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문재인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을 폐지를 시킨 거라고. 국내 파트를. 종북 주사파들은요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이 연계돼 있단 말이야, 네트워크가. 그래서 국정원도 양쪽을 통합해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국정원의 팔다리가 다 잘려버렸지. 근데 양모 씨 봅시다. 이자가 어디서 활동한다고? 2018년 중국 광저우에서 활동을 했다. 이 무렵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팀이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기가 겹치는데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도 북한 공작원을 만났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지금 양모 씨와 성모 씨가 2016년부터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했죠. 북한이랑 뭘 하냐면은 바깥에 가서 일단은 지령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깥에 알립니다. 바깥에는 그나마 감시망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자금을 받아옵니다. 민노총의 A씨가 석씨 아니면 양씨겠죠. 이 자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까만 가방을 전달합니다. 그럼 북한 공작원이 까만 가방을 갖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이 까만 가방을 갖고 다시 베트남에서 만납니다. 베트남에서 자신의 아들을 오토바이에 태워서 이 민노총 간부에게 베트남에서 돈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한다고. 그래서 민노총의 회계 장부를 왜 까야 되냐면은 민노총이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민노총의 회계 장부를 쌓은 거예요. 투명하게 공시하라고. 노조 가입비다? 그걸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잡힌 거예요. 근데 수법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자, 김성태는 돈을 그냥 다이렉트로 북한에 쐈을까요? No. 중국 통해서 돈을 쐈습니다. 간첩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 가서 김성태가 돈 심부름합니다. 그거를 북한 애들이 가져가. 그 김정은한테 갖다 줬겠지.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우리가 보도를 했단 말이야. 이런 노하우를 누가 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충격적인 충성맹세문. 민노총 간첩 사건의 공소장에 있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결의 성원 모두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김정은이가 백두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반도와 세계 인류 항구적인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불면 불후의 큰 걸음으로 빛나는 승리로 결속에 나오고 계십니다. 2020년 충성맹세문.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을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게 노동조합이랑 무슨 상관인데? 야, 이 종북 건달들아, 이게 노동조합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랑 무슨 상관인데 김정은한테 목숨을 바치는 게. 이런 자들이 민노총이 빠글빠글한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맨날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반국가니까. 이 땅 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한 번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거 민주당 안에도 이런 자들이 바글바글할 겁니다. 진보당에도 바글바글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 사회 혁명 사상으로 차넘치는 조국을 건설을 위한 불면 불후의 영도를 혼연일체 결사홍이 하자.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은 기독교에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김정일이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뭐냐면은 주체사상 구원론입니다.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은 민족의 혼 안에서 영원토록 불멸을 누릴 테니 혁명의 전사들이여 김일성과 민족을 위해 싸우라. 사이비 구원론인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섬기며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체제가 확정이 됐는데 왜 저렇게 북한을 싸우더냐. 종북 주사파가 60년 70년 80년대부터 학습해온 주체 사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투쟁을 하여서 영원불멸한 생을 누리자. 김일성 김정일 장군과 함께. 이런 자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자 최재형이 전방위적으로 침투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부인한테 가가지고 시계로 촬영을 해. 체제 전복을 위해서 그런 거지. 각자의 파트가 다 있다고. 근데 이자도 지금 뭐 감옥에 안 가잖아요. 수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 이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김일성 김정일 북한 인민들을 위한 지도자였다. 이자는 2018년 6월 문재인 때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이런 간첩을 풀어둔 게 바로 문재인이다. 자신의 저서에서 최재형은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이거 대한민국 헌법 3조 위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 헌법은 물론 노동당 내각 등도 인민들의 종교 생활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또 간섭할 이유가 근거도 없다. 자, 여러분,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에도 판사가 있고 북한에도 검찰이 있어요. 근데 왜 인류 보편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냐면은 왜 K 드라마만 봐도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고 형을 선고받냐면은 왜 성경을 소지하고 김일성을 비판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즉
즉각 처형되냐면은 헌법 이후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돼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팩트는 북한은 1955년부터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시킨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북한엔 어떤 아픔이 있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씨가 말랐냐면은 소련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기독교 우파적 활동을 전부 다 중단시켰습니다. 소련이. 조만식 선생도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고, 그 뒤부터 북한은 기독교 씨가 말랐습니다. 성경을 소지만 해도 그냥 끌려가서 처형당하는데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 북한에 지금. 최재형을 비롯한 민노총 간부들이 왜 이렇게 대놓고 간첩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안 잡혀가거든. 근데 간첩 잡지 않은 대통령을 한 달 만에 체포를 해. 이 나라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은 우리 후손들은 종북 주사파와 종중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거짓말은 윤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민노총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최정이 됐든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니까. 그게 조던 피터슨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무시무시하다. 정치적 권력을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 곧 윤리이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는 거짓말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국식 스피릿인 거예요. 그게 과거의 조선적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동양에서 잘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산주의와의 악령과의 어마무시한 최종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인민들의 사회구조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영상화된 정사라고 표현하죠. 주체사상을. 제가 이걸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민노총 간부가 얘기했던 거. 김정일 장군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독교의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사이비화시킨 게 북한식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딱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여의도에 정치인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걸 거꾸를 도려내면은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재래요. 그런데 민주당을 파고들면 한총련과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괴물 같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아주 강력한 운동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곳곳에 간첩 활동을 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이 수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선전선동이 김정일을 인민들이 존경하고 따랐다는 이런 선동에 먹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노총입니다. 그게 왜 먹힐까요? 그들의 마음밭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MZ세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증오하면서 살아갔던, 지금은 엘리트 기득권, 제도권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젊을 때 배웠던 이승만, 박정희는 미국이 세운 괴뢰 도당들이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민족 정기를 이어받아서 깨끗한 민족 국가를 만들었다고 세뇌당한 자들이 지금은 50대, 60대, 70대의 판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언론 노조를 장악해서 이 나라를 반대한민국적인 사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자들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행동대장으로 사상을 개조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좀 전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려면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파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고 순수한 애국심과 자유에 대한 강력한 뜨거운 갈망, 이것만이 종북 주사파 종중 카르텔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대학생들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은 김일성 기념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종교적인 동기로 움직인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강력한 이념화된 집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파도.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 강의를 많이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라는 것을. 자, 창원에서 어떤 일이 났었는가. 창원 간첩단. 창원도 이런 비스무리한 연계성을 갖거든요. 한국의 정치에 관여해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라. 모든 사건은 다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다. 보수끼리 분열시켜라. 그게 창원 간첩단 사건인데, 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칼럼이 나온 게 뭐냐면은 멈춰버렸다, 재판이. 23개월간 재판이 2번밖에 없었다. 이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보시면은 대통령은 그냥 잡혀가는데 이 간첩단 사건, 경남 진보연합 관계자들 재판이 진행 안 되는데, 이 보시면 이재명이 쓰는 수법이랑 똑같아요. 재판 지연. 간첩단 재판 지연은 뉴스가 아니다. 이제 충북 동지의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1심만 각각 2년 5개월, 1년 6개월 걸렸다.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피고인들이 국민참여 재판 신청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이재명이 쓰는 방법, 이재명이 쓰는 방법. 그러나 창원 간첩단 사건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재판 2번 하고 중단된 사태다 지금. 게다가 구속기간이 지나서 다 풀려났다 이거예요 지금.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과정은 더 어처구니 없다.
피고인들은 애초에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까지 했다. 기각당하자 국민참여 재판까지 신청했다. 이것도 불허되자 항고 재항고를 계속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서 5개월 뒤 재판이 열렸는데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재판장을 고발했다. 간첩들이 적반하장이잖아요. 그죠? 이자들이 꼬렉 대한민국 국민이랍시고 막 재판 지연 신청하고 재판장 고발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재명이 그러죠. 바깥에서 해외 송금하는 방식이나 간첩들이 북한에서 돈 받아는 방식이나 똑같다 말씀드렸죠. 재판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판이 제기됐지만 얼마 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작년 4월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넘겼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거는 골치 아픈 재판을 떠넘긴 거 아니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가 많은 서울중앙지법과는 달리 창원지법은 재판부가 2개밖에 없다.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법원에 집중심리하고 넘긴 거예요.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재판 기피 신청과 판사 고발하고 계속 깽판 쳐가지고 계속 지연됐어.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골치 아프니까 재판부가 많은 중앙지법이 재판부가 2개밖에 없는 창원지법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창원지법은 집중심리가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이거 지금. 간첩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갖고 노는 겁니다 지금.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이런 상황을 놓칠 리가 없다. 창원지법이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던 작년 10월 국정원 수집 자료가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다면서 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그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면서 재판은 또 중단됐다. 결국 사건 이송 후에 10개월간 창원지법에서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창원 간첩단 사건이 1년 12개월째 지금 재판 2번 하고 중단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약점을 간첩들이 싹 깨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가 국정원 박살냈으니까. 문재인이가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놨으니까. 문재인이가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전부 다 수사했으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자살했고. 기무사령관도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선택으로 문재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들이 뭐가 무섭겠어요.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어도 사법부의 약점을 알거든. 개겨, 버텨, 가라무게. 기가 차는 거는 이 방법이 소름 끼치게 이재명이 재판 지원하는 건 똑같은 거. 이게 수법이 지금. 제주간첩단 사건 이것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2014년에 황교안 전 총리께서 통진당을 없앴잖아요. 해산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통진당 출신이 북한에 포섭되어서 이적단체를 결성하다가 활동하다 검거된 첫 번째 사례가 제주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재판 안 되거든요. 지금 통진당이 사라지면 뭐합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주장하는 제주 간첩단 사건도 기소된 지 1년 10개월째 파행 상태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다. 뭐죠?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 왜 하는 거죠? 이거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뭐죠? 대통령은 빨리 탄핵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지금 사망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죽은 거를 일으키려면 누가 해야 돼? 수사기관도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그죠? 정당도 완전히 타락을 했어. 사법기관도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헌법을 죽여놨다고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 자들이. 그럼 누가 헌법 수호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 수호해야 됩니다.